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네덜란드의 ING나 몇몇 영국의 자문사들이 한국 경제가 2025년쯤 일본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세계 두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였고, 한국은 IMF 사태를 겪으며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치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도 이미 한국과 일본의 소득차는 거의 1만 달러에 가까웠고 수출액 차도 거의 3천억 달러에 이르러 그런 전망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나 여겨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하던 수출액도 조금씩 좁혀져 2019년에는 한국 4,991억 달러에 일본 6,453억 달러로 그 격차가 1,400억 달러까지 줄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이고 현재의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두 나라의 경제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암흑기를 겪는 동안 한국은 격차를 좁혀왔고 이제 경제적 지표에서 인구에 따른 국민 총생산에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다가서거나 넘어서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7년 OECD가 발표한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 한국은 41,000달러로 같은 기간 일본의 48,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에도 격차를 더 벌리며 현재 2020년까지 구매력 평가 지표에서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GDP 관련 지표들을 공개하는 여러 단체들마다 관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은 일치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관련 지표에서 한국이 몇 년 안에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36개 회원국을 비롯해 유럽 지역 국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GDP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최신 자료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을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 1인당 GDP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수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지나친 의미 부여는 어렵지만 경제 GDP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은 1인당 GDP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꾸준히 부정해온 일본 언론이지만 최근 발표된 지표를 통해 상황이 명확해지자 일본의 대표적인 포털 언론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한국이 생활의 풍족함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해 많은 자국 네티즌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록 이 언론사는 일본에게 그나마 유리한 IMF의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 아직까지는 추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 추월당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붕괴하는 수천 개의 댓글로 이어지기도 한 이 기사를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경우에는 GDP를 보면 되지만 국민 생활의 풍요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GDP를 인구로 나눈 수치인 1인당 GDP가 더 적당하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 불과해 당시 한국은 최빈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엔의 1인당 GDP 데이터에 의하면 1970년에 한국은 279달러로 187개의 국가 중 126위였다. 참고로 북한은 104위로 한국보다 높았으며 이 시기에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990년 6,508달러로 56위, 2000년 11,852달러로 48위, 2010년 23,087달러로 37위 등 상위권에 올라가며 점차 일본과의 차이도 좁혀졌다. 1994년 1만 달러, 2006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결국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엔고의 영향도 있어 1985년부터는 한국을 크게 따돌린 시기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일본 경제가 정체하는 한편 한국의 1인당 GDP는 착실하게 증가해 현재는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0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25,380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6,733달러였으며 한국은 일본의 27%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일본이 43,000달러, 한국은 언급한 바와 같이 31,000달러이며 한국은 일본의 73%까지 따라잡은 것이다. 언급한 수치들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환율에 의해 측정된 1인당 GDP이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행복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 환율은 투기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화가 과소평가되면 달러화의 1인당 GDP가 크게 저하된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는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 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전년보다 33%나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원화가 과소평가된 결과일 뿐, 원화 기준 1인당 GDP는 큰 변화가 없어 한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재도 원화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도록 환율 개입을 통해 유도해 온 것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일본 엔화는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어서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 격차가 실제보다는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로 환산한 이 1인당 GDP에는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구매력 평가가 있다. 구매력 평가는 각각의 통화가 보유하는 구매력, 즉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동일해지도록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구매력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 맥도날드의 빅맥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빅맥이 5달러이고 한국에서는 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면 빅맥의 구매력에 따른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 된다. 한편 IMF는 구매력 평가를 달러로 환산한 각국의 1인당 GDP를 공표하고 있다. 놀랍게도 2020년에는 일본이 46,800달러, 한국이 46,400달러로 한일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2024년에는 한국이 격차를 크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었고, 일본은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아직 한국보다 잘 산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표로서 실제 풍요를 비교하면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는 한국이 더 부유해진다. 한국은 일본을 뒤쫓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바로 뒤에 한국이 달리고 있고 이내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생활의 풍요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 노동시간의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사회라든지 보통 일본에서 생활의 풍요를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기사네요. 뭔가 이상하네. 한국의 보너스 타임은 끝났어. 세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산업도 쇠퇴해간다. 과연 차이가 더 벌어질까? 한국은 경제 부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이야. 왜 한국과 비교하는 걸까? 이런 국제법도 지키지 않는 품위 없는 거짓말쟁이 나라와 굳이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 일본은 국제사회를 보면 된다. 일부러 이웃나라라고 상대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서는 무리인 건가? 아니, 일본의 저성장이 비정상인 거지. 한국은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성실하게 일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도입에도 적극적이고, 적국이라고 모든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일본인의 문제는 외국의 좋은 면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T 도입이나 연공서열 임금 철폐가 필요하고, 정치도 기업도 윗대가리의 노인이 너무 많다. 일본의 실질 소득이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높은 물가, 장기간의 경기 부진, 심각한 고령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지만 이 같은 수치에 지나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의 GDP가 과대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안정성 지표인 신용등급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높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모두 일본을 한국보다 2단계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 글로벌 경제 전문기관이 한국 경제가 IMF의 원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도 그로부터 30년 뒤 세계 톱순위의 경제체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것에는 어쩌면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OECD 가입과 더불어 너무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IMF로 직행했던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앞과 뒤를 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